진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진짜 여기서 유명하신 소셜벤처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스폰서 기업들 많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은 소셜벤처의 ESG 필요성과 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선희 변호사고요. ESG 생존 경영의 공저자 중에 1인이고 그리고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의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ESG 생존 경영 왜 해야 되는지, 소셜벤처도 ESG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중소기업, 소셜벤처를 포함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ESG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급망 관리 하는데 이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ESG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근데 저 참 이거 시작하면서 항상 좀 말씀드리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ESG를 할 수가 없대요. 하기가 어렵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E는 보시면 뭐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막 이렇잖아요. 공정을 친환경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서 E는 하기 어렵다. S는요, 보시면 임직원, 노사관계, 노조 끼면 일단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님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까지 아우른데요. 너무 복잡해서 S는 못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G는요, 왜 못하겠다고 하실까요? 거버넌스는 보시면 이사회를 실질화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경영진들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단만 하시면 되는데 이 결단을 하시기가 힘드신 거예요. G는 그냥 하기 싫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게 ESG를 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ESG를 해야 된대요, 자꾸. 왜 해야 할까요? 일단 뭐 ESG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기업 이미지 타격 받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이 타격을 받는 게 이제 기업 매출에까지 직격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업 외부 측면에서는 그 ESG가 새로운 규제 영역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 ESG 하자라고 하면서 다독이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게 이런 소프트로가 이제 하드로로 국제적으로 입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투자자의 ESG 요구, 기업 평가의 ESG 반영 이런 거 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고객의 ESG 요구가 증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소셜벤처가 ESG를 해야 하는 게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벤처야말로 ESG의 상징이죠. ESG를 표방하고 나서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ESG를 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그리고 다른 기업과의 그 경쟁사와의 그런 차별성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바이콧, 미닝아웃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줄 내주러 가죠.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고, 불매운동, 일본 불매운동 많이 하고 그렇죠. 자기의 소비를 통해서 신념을 실현한다. 이런 소비자들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셜벤처일수록 더 ESG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SG 규제 강화 관련돼서 대표적인 거 몇 개 뽑았는데요. 이거 그냥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독일에서는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공급망 실사법 뭐냐면 전체 공급망에 대해서 이렇게 실사를 해라라는 거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법제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중에서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부여했다는 건데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뭐냐라는 것부터 우리 중소기업들, 소셜벤처분들 다들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셜벤처도 ESG를 해야 되나? 라는 부분이 있는데, 소셜벤처도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이 ESG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공급망 관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급망 관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급망 관리 개념의 시작이 이 나이키 사건입니다. 나이키 사건 너무 유명해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 세계적으로 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할 이 축구공이 그 아동 노동을 착취해서 만들어진 거, 그 사실 때문에 나이키에 대해서 이렇게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그 사건 발생한 후부터 몇 년간 불매 운동이 발생하니까 이제 설립자랑 2년 후에 그랬거든요. 설립자랑 CEO가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하고 협력사의 노동 관행을 자기네들이 이제 관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어떨까요? 최근에 이게 올 초 나온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스타벅스에서 그 협력업체들한테 근로 모든 직원의 개인정보 관련된 정보를 달라라고 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 윤리구매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협력업체한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요구한 정보가 뭐냐면요. 최근 12개월치 출퇴근 기록, 12개월치 급여 기록, 뭐 근로계약서, 심지어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했대요. 이게 법률적으로 조금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긴 한데 아무튼 공급망 관리가 이렇게 빡세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러면 아까 ESG 리스크 관리 방안을 구축할 것을 막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ESG 리스크 관리 방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기업이 있으면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위험이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뭐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갖춰야 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 답은 준법 경영에 컴플라이언스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준법 경영이라는 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준법 경영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에 현재 시행되는 법령이 5,300개가 넘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이렇게 세세하게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5,300개의 법령을 E와 관련된 거, S와 관련된 거, G와 관련된 거 이렇게 분류하고 싶지만 분류하기가 어려운 게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법만 잘 지켜도 기업의 그 ESG가 다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준법 경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라는 거는 이 준법 경영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세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 준법 경영을 하려면요, 우리 기업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법률 위반 위험을 있는지 이 리스크부터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 기업은 어떤 위험이 있는가, 법률적으로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뭘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먼저 리스트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법적 리스크를 목록화하고, 그리고 이거를 보고 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책임 라인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 보고를 하고, 이게 선순환이 될 때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정착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 기업이 어떤 법률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먼저
우리 기업이 속한 산업군별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속한 부서별로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업이 뭐 스타트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서 각각에 따라서 가장 발생하기 쉬운 그런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눠줬는데요. 뭐 제조업 관련돼서는 뭐 사업장이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이슈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급법 위반 조심하셔야 되고요. 금융 관련해서 뭐 신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금융 관련돼서 뭐 사업을 하실 예정이면은 금융자 들어가시면 돈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면 이거는 다 규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 건지 먼저 법적 검토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비행 검토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플랫폼, 이커머스 산업이라면 이거 관련돼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그 법률적인 정비를 하셔야 된다. 이게 유럽에 있는 GDPR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콘텐츠 미디어 산업이라면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뭐 저작권 위반 이슈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콘텐츠는 특징이 콘텐츠별로 특별법이 있어요. 뭐 게임 산업법, 콘텐츠 진흥법 이런 식으로 그 콘텐츠별로 특별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의료 부분은 의료 분야는 이게 이 의약품이 그 연구 단계인지 임상 실험 단계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받아야 하는 뭐 심의 절차나 뭐 이런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 따라서 관리해야 할 법적 리스크를 좀 나눠봤는데요. 뭐 제조 생산부서는 제조업과 동일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영업부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허위 가장 광고 관련해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연구개발부서라면 뭐 지재권 나와야 되겠죠. 영업비밀 유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내용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 고객들도 진짜 똑똑하신 게 이 기밀 문서를 외부에 보내면서 받는 사람 이름을 워터마크로 표시를 해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 찍힌 그 문서를 고객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거 저한테도 변호사한테도 믿고 줄 수 없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영업비밀 관련돼서 리스크 대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인사노무부서 관련돼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데요.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인사노무 문제는 그 기업이 어느 단계든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R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장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런 우리 기업이 맞닥뜨리고 있는 관리해야 할 법률적 리스크를 리스트업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담당자가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발생하게 되면 이게 왜 발생했는지 사건의 원인을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경영진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이걸 가지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서 전 직원 교육을 시킨, 이게 순환 구조로 가면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공급망 관리에 대한 대응이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공급망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올해 5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경 기사였는데요. BMW 등의 그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협력 업체들한테 알리백을 가입하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알리백 가입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입 조건을 충족을 못했더니 계속 줄줄이 뭐 계약이 취소됐다,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업체들도 공급망 관리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시작 전부터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급망 대응을 위한 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공급망 관리 시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은
바로 법률 준수 여부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법률을 준수했는지 여부인데요.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예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를 볼 때 일단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회사 급여 명세서에 내가 총 근로시간 얼마이고 초과 근무 시간 얼마인데 이 중에 그리고 뭐 소득세 이런 게 얼마가 구체적으로 공제가 되는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급여 명세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ESG-S 부분이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대기업 위주의 그런 ESG가 위주로 됐다면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셜벤처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법률적 위험부터 몇 가지만 뽑아서 그거부터 관리하는 데에서부터 ESG와 공급망 관리의 대응을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오늘 요지였습니다. 좀 급하게 말씀을 드리느라 쉬지도 않고 말을 했는데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